안녕하세요. 화장품 기획 및 개발 2주차 수업이고요. 다행스럽게도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그런 시트부터 해서 직접적으로 화장품 설계 부분에 대해서 대면 수업 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오늘까지 해서 우선은 화장품 기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통해서 화장품을 기획,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제품들 소개를 해드려서 그 플로우 차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부터 이론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화장품은요, 우선 기획 개발도 기획 개발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마케팅적인 부분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그 프로젝트의 올바른 프로세스,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흐름이 필요해요. 뭐 어떤 컨셉을 잡고 누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영업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도가 필요하는데요. 이 흐름도를 우리는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흐르다라는 뜻이고 차트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계획표 같은 거겠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고요. 이 플로우 차트를 제대로 작성을 해야만 나중에 제품이 기획, 개발되고 나서도 우리가 릴리스, 그 외부의 유통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는 문제의 범위를 정해서요, 분석을 하고 그 해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고요. 사무 처리의 순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 또는 도형 등을 이용해서 도식화시킨 그런 표시를 한 것을 우리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플로우 차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써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실제로 화장품을 만들 때 플로우 차트 좀 보세요. 플로우 차트 좀 주세요. 플로우 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만 화장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인데요.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 절차, 방법, 명령어 등등을 모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즉, 문제의 알고리즘을 플로우 차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PPT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플로우 차트에 나와 있는 그 기호들, 도형들, 도식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앞전에 전에 수업했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화장품을 기획, 개발, 설계할 때 기획, 개발, 설계할 때 그 PPT 자료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러한 표들 보셨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도형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얘는 또 이렇게 마른 목골이고 네모고 화살표가 있고 또 이렇게 타원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우리가 보질 않더라도 이 도형들만 봐도 어떤 작업 후에 어떤 작업,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단말 순서도의 처음과 끝을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물론 지금 2주차 그 PPT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2주차 PPT는 프린아웃을 안 해서 1주차 걸 먼저 보여드리면요. 일의 시작, 처음과 끝, 그죠? 이걸 단말이라고 합니다. 순서도의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기호가 됩니다. 타원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처리되는 과정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 있죠. 얘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돼 있는 요런 처리돼 그 서류들, 인쇄되는 각종 서류들을 표시한 도형이 됩니다. 자, 이 차트 안에는 지금 이 플로우 차트 안에는 준비 단계는 없는데요. 준비 단계는 우리가 그 전에 시장조사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준비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보시면 마름모가 있고요. 마름모는 일반적인 입출력 기능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화살표는 당연히 처리, 일의 처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 주석을 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 고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흐름의 연결을 표시를 하고요. 판단, 비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름모꼴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정의된 처리로 옮길 때는 지금 2주차 PPT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요. 키보드를 통한 입력 표시를 할 때는 저렇게 사다리꼴인데 모양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수업했었던 이런 자료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2주차 차트에도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처음과 끝을 알리는 그 원형이죠. 타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끝이 이렇게 휘어진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 작업, 그 다음에 중간 그 처리 과정들 화살표를 통해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5페이지 역시도 흐름도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Yes와 No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5페이지 같은 경우에 상품 기획 플로우 차트 예시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진행되는 것들이 상품 기획, 그 다음에 중간이 개발 의뢰, 디자인, 마케팅이 되는데요. 보시면 Yes는 우리가 실선으로 돼 있고요. No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승인을 하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의뢰로 가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승인을 하고 상품 기획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품 기획은 시장 조사 및 세부 기획 안에는 컨셉, 네이밍, 디자인, 가격, 기타 등등이 들어가고요. 이 일의 흐름을 보면 대표이사로 화살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되셨죠? 대표이사가 승인을 한 노란 마름모 꼴에 대표이사가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의 플로어, 일이 넘어가는 단계는 개발 의뢰가 되고요. 개발 의뢰와 동시에 디자인, 마케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개발 의뢰가 들어가면 OEM 제조 의뢰, 그 다음에 샘플한 다음에는 다시 품질 아니면 제품의 성격, 제품의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품평회가 진행이 되고요. 부자재, 예를 들면 용기나 이런 것들 역시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으로 넘어가면 디자인은 개발 의뢰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고요. 디자인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마케팅도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케팅은요, 제품이 릴리즈 다 만들어지고 나서 시작되는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개발 의뢰와 동시에 이러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컨셉이 이미 잡히고 타겟이나 홍보 방향 역시도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디자인이 정해지고 제품의 개발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요, 사양이 확정이 되는데, 사양이라 함은 예를 들어 앰플이면 앰플 몇 바이엘, 그러니까 유리병 몇 개로 할 것인지, 큰 유리병 하나로 할 것인지 등등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마케팅이나 디자인, 개발 의뢰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초도 발주라고 해서요, 맨 처음에 개발되는 제품의 수량을 정하게 됩니다. 정한 후에 당연히 업체에 요청을 하겠죠. 발주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크림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크림을 100개를 만들 것인지 1000개를 만들 것인지 10,000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발주가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초도 발주는 굉장히 많은 수량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 주문, 그러니까 선 오더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거나 아니면 이 제품은 너무나 타당하게 많이 판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초도 발주를 굉장히 많이 넣지만 사실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도 발주를 많은 양을 넣었을 땐 당연히 한 개의 생산 가격은 낮아지게 되겠죠. 한 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00개를 만드는 경우가 훨씬 생산 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그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이 제품 하나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한 개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 한 개가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개를 10,000개를 생산하게 되면 한 개의 가격 10,000원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게 되죠. 이게 바로 대량 생산입니다. 자, 대량 생산의 경우는 한 개의 단가, 그러니까 생산 가격은 낮아지지만 대신에 재고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 내지는 굉장히 유명한 성분,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도 발주는 많은 양을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자, 초도 발주를 넣게 되면요, 당연히 선으로 생산된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촬영이 들어가고요. 온라인 상에 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제품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뭐 에스테틱이든 아니면 일반 소비자든 아니면 병의원이든지 간에 이 제품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주의사항 등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제품이 다 생산되면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판매를 할 때는 어떤 유통 채널, 그리고 어떤 타겟을 그 대상으로 해서 판매할 것인지가 마케팅에서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판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자,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이 제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뷰티 클래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뷰티 클래스라고 우리가 런칭 이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뷰티 클래스에 초대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우리가 선별을 하고요. 선별 후에는 그분들을 초대를 하게 되죠. 과연 이 선별을 할 때는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일정 및 컨셉을 잡아야 하고요. 이 뷰티 클래스에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가 주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뷰티 클래스에 이 제품을 내가 생산을 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뷰티 클래스에서는 교육을 받고 이 제품의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고객분들은 돌아가셔서 집에서 사용을 하실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데모라는 것도 뷰티 클래스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품들을 각각의 고객들에게 핸인핸드 그 손에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택배나 이런 그 배송을 통해서 댁까지 제품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이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해 볼 것이고, 사용해 보고 나서는 그런 피드를 주게 될 겁니다.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무겁다, 너무 오일리하다, 아니면 너무 라이트하다, 아니면 너무 수분감이 적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피드를 줄 겁니다. 그러면 뷰티 클래스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뷰티 클래스의 최종 이러한 결과물을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뷰티 클래스 운영 플로우 차트 예시를 보시면요, 뷰티 클래스를 계획하고 뷰티 클래스 결과 보고가 처음과 끝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과 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시 뷰티 클래스 계획으로 올라가서 계획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좋았고 나빴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보시면요. 영업 정책에 관한 것들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시쳇말로 이런 말도 있어요. 화장품은 연구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마케팅실에서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뷰티라는 거는요.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건 실물, 그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유형의 재물이긴 하지만 이 유형의 재물 안에는 실제로 굉장히 무형, 그러니까 우리가 뷰티, 그러니까 미라는 것에 그런 무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단순 내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 제품을 바르고 얼굴이 좋아지고 내지는 뭐 탄력이 생기고 노화가 늦춰지고 한다라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뷰티, 아름다워지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마케팅실에서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화장품에서 그 그러니까 무형의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심리, 마케팅적인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영업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케팅 정책, 유통 정책, 그 다음에 지금 소비자들이 바라는 트렌드, 그 다음에 유통이 어떻게 어디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도 모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차 협의를 하고요. 실무팀과 2차 협의 관리자들과 그 다음에 정책을 최종 결정 내리는 임원진들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 임원 결정이 되면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정책에는 마케팅, 영업교육, SCM, TM, CRM, 디자인 등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SCM이라는 것은요,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기업에서 원재료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는 공급망 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SCM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SCM은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까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 IT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시장이나 수요자들의 요구에 아주 재빠르고 기민하게 대응 지원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제조업체, 물류업체, 유통업체들은 SCM을 통해 거래선들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그 이익을 훨씬 더 극대화, 최상화시키고 있습니다. SCM의 고도화는 공급 관계자 관리, 그 다음에 제품 주기 관리, 성과 측정 지표, 능률, 원가 측정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기업 애플리케이션 및 기업 포털 작업에 연계를 하고요. 그럼으로써 협력사들과 총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게 됩니다. 그 기반에는요, 전사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창고 얘기죠. 초대형 서버, 전사 자원 관리, 고객 관계 관리 등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긴밀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유통, 그러니까 마케팅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자,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마케팅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브랜드 홍보, 계획, 그 다음에 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케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마케팅 팀에서 결정이 되면 영업 및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고객들에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업과 교육이 되겠죠. 자, SCM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TM, 그 다음에 CRM, 디자인까지도 모든 것들이 정책 결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요.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안에서도 어떤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흐름도를 말을 해줍니다. 각 부서와의 업무 흐름도를 워크플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상품 개발 업무를 각 팀에서 적용하는 시점, 그리고 그 업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보시면요. 구분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 신제품을 개발을 할 건데, 신제품 개발 시에는 브랜드가 확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긴밀하게 연계된 각 부서들과의 일 흐름도, 그 다음에 업무 등을 보시면요. 제품 기획, 마케팅, 영업, 요렇게 세 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제품 기획에서는 상품 기획, 그리고 상품 개발, 생산 물류를 담당을 하고요. 마케팅에서는 교육, 홍보, 그 다음에 마케팅, 비즈니스 마케팅이 포함이 됩니다. 영업은 당연히 영업팀에서 영업 전략이라는 걸 세워야 되고 직접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 우리는 방문 판매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뭐 롭스나 아니면 뭐죠? 올리브영 이러한 멀티샵에서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영업사원들이 가서 제품을 홍보를 할 거고요. 그러면 영업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거기에 피드를 주는 거죠. 아,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영업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아래 시장 조사, 타겟 결정하고요. 상품 기획, 시안 검토하고, 시안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표 하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간고사는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안내 드리는 방향에 따라서 워크시트,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프로파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말고사에 기획서 작성 및 발표 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매 시간마다 만들어서 저한테 건네주시는 그 페이퍼들이 기획서 작성이 되고요. 이 기획서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15주 동안 기획이 됐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시는 게 기말 시험이 되겠고요. 중간고사는 수업 시간에 그 이론적인 부분, 배운 부분들, 특히나 1학기 때와 똑같게 비슷하게요. 수업 내용은 다르지만 그 시험 테스트의 형태는 우리가 LMS에 매번 퀴즈와 서술형 문제가 제시가 되잖아요. 그 내용 안에서 중간고사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주까지 하면 12월 20일이 종강이 될 거고요. 그 전의 내용들은 이 지금 1주부터 15주 강의 계획서 플러스 LMS에 들어가 있는 강의 계획서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다음 PP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화장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하고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수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화장품을 실습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 이런 수업은 아니고요. 그 수업은 다른 교수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수업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화장품이다 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컨셉 그리고 어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기획할 예정인데 이런 제품을 기획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이 마케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부터 해서 영업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켓, 아시죠? 시장이란 뜻이죠. 마켓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진행 중이다 라고 해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즉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 교환 활동,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라고 하죠. 상품과 가치의 창조와 교환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충족해가는 과정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제품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누군가가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이 있는데 어떤 누구도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절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않은 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치를 부여를 해주는 게 우리가 바로 말하는 마케팅이 되는 거죠. 됐죠? 자, 판매는요, 제품이 출시된 순간부터 되죠. 제품이 있어야 우리가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판매라는 것은 제품이 출시된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마케팅은요, 어때요? 이 제품이 생산되기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유형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생산되기 전부터 마케팅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 런칭 예정, 아니면 출시 예정, 이런 것들 미리 홍보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 제품 뭐지? 언제 나온대? 언제 나온다고 했지?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케팅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그 수업 끝나고 나서 퀴즈에도 출시를 했는데요. 마케팅 안에는 세일즈, 광고 판촉,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이미 마케팅은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마케팅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늦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마케팅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마케팅을 하겠어. 이 제품을 외부에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필요와 욕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불특정 소비자가 어떤 기본적인 만족이 결핍된 상태를 우리 필요라고 해요. 나 저거 필요한데, 나 크림 필요한데, 이럴 때 있죠. 그죠? 욕구라는 건 뭐냐면요, 필요와 욕구의 차이는 살짝 다르죠. 필요하다는 거는 결핍이 된 상태고요. 욕구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콕 집어 얘기하는 걸 우리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제품이 출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제품이 출시가 되면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크림 필요했었는데 갖고 싶어까지 가는 게 필요와 욕구로 마케팅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 마케팅은요,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죠. 그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작은 용기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즈에 맞추지 못한 거죠. 필요하다 생각하지 못할 거고 욕구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잘못 생산을 한 거죠. 적합한 제품을 공급해야 하고요. 소비자의 욕구, 니즈, 그 다음에 선호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마케팅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시장 역시도 활발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별 고객에게 판매를 할지 조직 고객에게 판매를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요, 판촉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판촉물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조직으로 움직이죠. 한 사람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왕창 구매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제품을 내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케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구성 요소 중에서 생존과 성장이 있어요. 기업은 선의의 경쟁으로 자사 제품이 경쟁하는 회사의 제품보다 소비자에게 만족 또는 가치를 제공하였을 때 생존과 성장이 부여된다. 잘 팔려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만족하고요. 이 제품은 이 가격보다 더 비싸도 나는 꼭 쓰고 싶어. 그 제품에는 당연히 제품력도 들어가겠지만 뭐라고요? 여기 안에 마케팅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어때요? 회사가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존하게 되죠.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폐업을 하게 될 거고 그 제품은 사장되게 됩니다. 자, 가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가치라는 거는 뭘까요? 이거 가치가 있어. 가치 있는 제품이야 라고 하는 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비용이요. 적정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과 그에 대해 받는 혜택.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우리가 100원에 판매를 해요. 가치 있을까요? 이렇게 200ml짜리인데 100원에 팔면 가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비용은 가치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100원짜리라는 걸 다 사람들이 아는 순간 심리적으로 100원짜리가 뭐 그렇지 뭐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가격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00ml인데 얘를 150만 원에 팔아요. 150만 원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품도 좋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심리적 비용. 나는 150만 원짜리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주어지는 선물. 이런 느낌으로 심리적 비용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150만 원짜리를 쓰는 여자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제적인 비용은 어떨까요? 15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 그리고 그에 대한 혜택, 내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을 우리는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가치 있어, 가치가 없어, 가치 없는 제품이야, 가치가 있는 제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 가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치, 화장품의 값어치, 이 돈을 주고 이거를 살만한가 라는 화장품의 값어치를 과연 화장품의 특징과 전성분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제품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음표를 제시를 했어요. 만년송이 항산화 에너지가 담긴 슈퍼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세레티노이드 성분이 피부 건조부터 칙칙함, 잔주름, 탄력 저하까지 집중 케어해줍니다. 소프트 오일 캡슐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촉촉하고 윤기 있는 케어가 가능하게 합니다. 자, 전성분을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일까요? 뭔가 되게 많이 연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추출물을 넣었으니까요. 그죠? 뭐 기분 좋다 한 5개 넣고 기분 나빠 1개 넣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전성분을 보고 우리가 그 제품의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제품의 특징을 보고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자,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무형적인 겁니다. 유형적인 건 물론 서류화해서 뭐 플로우 차트에서 보듯이 서류화해서 시장 조사를 했더니 이런 제품은 얼마고 또 이런 제품은 얼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케팅의 기본은 무형적인 겁니다. 즉 우리가 저 제품의 특징을 글로 보고 전성분을 글로 본다고 해서 그 제품의 가격을 2가지 조건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만년송에 항산화 에너지가 들어가 있대요. 우선 좀 비싼 성분일 것 같죠? 또 바이오셀레티노이드, 모르는 성분, 칙칙함, 잔주름, 탄력 저하까지 다 잡아준대. 그러면 비쌀 것도 같은데 또 아닐 것도 같고 모르겠단 말입니다. 보시면요, 이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품의 가격은 11만 원이에요. 40ml에 11만 원이면 저렴한 제품은 아닙니다. 고가에 가까운 제품이죠. 자, 고가에 과연 이 성분들이 11만 원을 받아도 될 만큼의 그런 고가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 스쿠알렌, 글리세린, 쉐어버터, 이 앞부분 5개까지 정도만 우리가 주요 성분으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어떤 성분도 스쿠알렌은 조금 살짝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어떠한
성분들도 11만 원어치의 가격대의 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요, 이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세럼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 화장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건 아이오페라는 블렌드가 돼 있고요. 큰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만족도, 기대감, 그리고 불신이라는 게 현저히 모르는 그런 업체보다는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제품의 가치를 부여를 하면서 가격을 11만 원을 책정을 해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제품 한번 볼까요? 자, B 제품은 얼마일까요? 자, 보면요. 나이든 주조사의 고운 손에서 발견된 효모,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은 비타민, 아미노산 등 유효 성분이 피부 본연의 빛과 결을 케어해줍니다. 저온 배양 공법으로 1세대보다 피부 흡수력이 좋은 고농축 갈락토미세스를 담았습니다. 까다로운 피부도 문제없이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1세대 미백 기능 성분을 입에 더 담아 2배나 더 넣고 뭘 많이 넣었잖아요. 그죠? 더 담아 멜라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생기까지 더해져야 진정한 유리광채. 피부결 사이사이 밀착되는 글루타치온이 피부에 건강한 빛을 부여해줍니다. 이거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세럼, 에센스와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이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탄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광채를 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라는 그 효능적인 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B 제품의 내용을 볼까요? 자, 이 제품은요, 마녀공장이라는 그런 회사의 갈락 나이아신 2.0 에센스라는 제품이에요. 30ml고요.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얘는 앞서 들어갔었던 거는 정제수가 첫 번째에 들어가서 물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얘는요, 갈락토미세스 발화 여과물이 또 들어갔어요. 물보다는 그래도 여과물이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전성분이 거기에다가 나이아신아마이드, 판테놀, 그 다음에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앞서 사용했었던 제품보다 이 제품이 원가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3만 원에 책정한 이유는 뭘까요? 마케팅적인 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아까 아이오페 같은 경우는 그 고가 정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녀공장 이 제품은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브랜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자체를 10만 원대에 받지 못하고 책정을 못하고 3만 원에 책정을 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제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병풀 추출물을 정제수 대신에 썼대요. 어쨌거나 추출물이 들어간 거니까 정제수보다는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베이스수로 84.28%를 함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그죠? 시카 성분, 고농축 제조로 빠른 피부 진정이 되고요. 히알루론산, 캐모마일 꽃 추출물로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글리세린 들어가 있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제품은 그러면 이 효과와 전성분을 보고 가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가격은 26,000원이네요. 용량은 50ml예요. 아까 첫 번째 봤었던 제품 40ml, 두 번째 봤었던 제품 30ml, 세 번째 본 이 제품은 50ml에 26,800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제품이 안 좋은데 좋다고 광고를 하거나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품이 좋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다 인기가 있고 잘 판매가 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전성분을 아무리 좋은 걸 넣었어도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미스가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정책을 우리가 고수를 하게 된다라면 가격을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가라고 해서 또는 고가라고 해서 또 뭐 제품
그런 수요, 니즈들이 많아지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생산을 하는 생산자 입장입니다. 따라서 생산자, 기획,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우리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물론 제품을 사용을 하고 뭐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제품을 생산해서 뭔가 그 유통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셀렉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최고 목표는 어쨌거나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